남편이 갑자기 기절해 병실에 나타난 큰아들 부인이 한 말이 충격적이었다. 이제는 노인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깜짝 놀라서 다음 순간 남편이 몸을 일으키고 로즈가 침대에서 일어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말한 대로 당신이 추구했던 상속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입니다. 저는 이제 곧 60세가 되는 전업주부이고 재미라는 이름의 제 남편은 자신의 법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변호사이며 항상 많은 사건으로 바쁘다. 두 아들이 있다. 첫째는 리엄이고 막내는 이선이다. 이선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변호사가 되었지만 리엄은 3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항상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다. 이선은 결혼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릴리입니다. 그들은 1살짜리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리암이 그의 남동생이 결혼하고 먼저 아이를 갖는 것을 보고 서두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리암이 이대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리엄은 최근에 약혼자를 집에 데려왔고 자신을 에멀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25세의 젊은 여성이었고 제임즈와 내가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데이트 앱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제임스와 나는 에밀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남편의 가족을 처음으로 방문했지만 밝고 짧은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약혼자와의 첫 만남에서는 보수적으로 옷을 입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옷차림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사할 때 담배를 피웠다. 그녀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손톱은 지나치게 긴 화려한 장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녀의 외모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했다. 하지만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점을 지적하면 복잡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이 그녀를 좋아했다는 점에서 책을 표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거실에서 제임스와 나 맞은편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들었는데 가구와 인테리어가 정말 화려하네요, 선생님. 그녀의 정중한 언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제임즈와 나는 책을 표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폭풍우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신뢰합니다. 함께 이사한다는 뜻은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게 걱정되지 않나요? 제임스와 그녀의 말은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임스와 결혼하면서 그런 고민은 끝이 났고 같이 살 생각은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조금 불만스러운 듯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가셨는데 선생님, 돈은 얼마나 버시나요? 저한테 왜 물어보시나요? 당신이 존경할 만한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단지 변호사의 부와 자산에 대해 알고 싶을 뿐입니다. 왜 당신보다 먼저 돈에 대해 그렇게 많이 요구합니까? 결혼했어야지 말했어야 하지 않았어. 제임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했어야 하지 않았어. 리암은 무심코 남아있었으니 너희들이 사라지면 어쨌건 나는 이 문제를 알아야 할 거야. 어쨌든 그런 무심한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임스를 더 격분시켰을 뿐이야. 처음에 결혼한 지 몇 달 뒤 에밀리의 집으로 이사함. 양로원에 살던 제임스의 아버지가 사망함. 우리는 에밀리와 리암을 장례식에 초대했지만 에밀리는 자신이 온 장례식에 어울리는 단순하고 정숙한 드레스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윤기나는 드레스가 깜짝 놀랐어요. 급히 물었어요. 좀 더 정숙하게 입을 옷은 없나요? 장례식에 별로 안 어울리네요. 실례합니다. 안 괜찮나요? 이게 제가 가진 드레스 중 가장 단순한 드레스예요. 없으면 윤기나요? 적당한 거 있으면 릴리 에단 부인한테 빌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무 말 안 했어? 스타일이 좀 투박하지 않아? 미안. 전부 검은색이고 길이도 나한테는 전부 틀렸어. 에밀리는 말하면서 삐죽삐죽 소리를 냈어. 그녀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고 그녀는 약간의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우리는 그녀를 릴리의 드레스 중 하나로 갈아입혔지만 에멀리가 비웃는 말을 하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너무 커서 계속 8 사이즈에서 벗겨졌습니다. 어쩌면 그 말에 대한 응답으로 체중 감량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이 드레스는 비싸고 커피 얼룩이 남지 않으면 어쩌죠?
빨래 안 나와도 상관없어. 넌 내 처제지. 그렇지 나보다 낫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 내 남편은 변호사지. 그 사람은 돈을 잘 벌지. 그렇지 않지. 그 사람은 싸구려 스케이트처럼 행동하지 않아. 그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게 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녀는 분노한 릴리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나는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제임스와 나는 드라이클리닝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릴리는 에밀리에게 제안했습니다. 돈을 내야 했지만 처음에 드레스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사람은 나였고 에멀리가 결코 기꺼이 돈을 내겠다고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우리의 불행은 어느 날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잊어버린 물건이 생각나서 제임즈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게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보통 제임스는 손에 맥주를 들고 큰 소리로 웃으며 TV를 보곤 했지만 당황스러운 느낌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가보니 그 사람은 바닥에 웅크린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에는 맥주가 있었고 근처 바닥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리모컨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간신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제임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반응은 희미했습니다. 그는 잡혔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근처 대형 병원으로 갔을 때 제임스는 기절해 심각해. 제임스를 기다리는 동안 버티지 못할 수도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리암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즉시 병원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울었다. 그는 검사가 끝난 후 병원 침대에서 잠을 잤고 동시에 리엄즈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이선은 겁에 질려 앞으로 달려가며 제임즈의 손을 잡았지만 제임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릴리 티어즈 인 허 아이즈는 제임즈가 이선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을 대조적으로 리엄과 에멀리는 거기 서서 웃으며 에멀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노인의 유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충격적인 침묵 대신에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선과 릴리가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무례하다. 도대체 왜 그녀 같은 사람을 데려왔느냐. 리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믿을 수 없구나. 에밀리는 비웃으면서 반박했다. 나는 게다가 이 집 장남의 아내인데 그 사람이 죽지 않는 한 나는 얻을 수 없다. 유산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리엄 그렇군요. 아빠가 죽지 않으면 일을 해야 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엄마 이선과 나머지는 당신 집에 놔두시면 그 집은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이런 그냥 빨리 죽어버릴 것 같아. 그들의 끔찍한 발언에 내 얼굴이 창백해진 것 같다. 에단과 릴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으나 개의치 않는 듯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병실을 나가려던 참이었다. 내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제임스가 몸을 휘저어서 이 말을 다 듣고 나면 부부의 눈이 놀라서 커졌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에밀리는 멍하니 병실 문에 등을 기대고 입으로 아가페를 숨겼다. 잘 지내요. 에밀리는 침대에서 제임스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어요. 당신은 죽었어야 했는데 그녀가 문에 기대어 있었을 때 그는 그녀를 엄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 에밀리에게 말하기 전에 생각했어야 했던 상속재산 중 단 한 푼도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당황했지만 리엄은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임종의 침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당신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제임즈는 나를 보며 낄낄 웃었고 세러는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걱정된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궤양일 뿐이야. 난 죽지 않아. 그냥 과로해서 그의 말을 듣고 부부는 거기 서 있었다. 어이가 없는 위궤양. 리엄이 시작한 일. 엄마가 우리를 울면서 불렀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했다. 에멀리는 소리쳤다. 리엄이 나에게 당신이 위독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멀리. 리암은 당황한 사이에 리암이 그의 말을 듣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분명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임종 중이라고 믿게 만든 것 같았다. 리암 측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의사소통이었지만 에밀리는 그녀만 아는 이유로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과장하는 것을 그만둬라. 그냥 위궤양이 유산을 넘겨준 건가? 이미 에밀리는 분노 속에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리암은 눈에 띄게 초조하고 불편해 보이는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제임스는 그들의 행동에 진저리를 쳤다. 에밀리의 모욕적인 공세는 에단과 릴리가 할 수 없을 때까지 한동안 계속됐다. 더 이상 견디고 개입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나는 장남의 아내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에밀리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비틀거렸습니다. 상속재산은 우리 어머니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 내 형제와 나에게 분배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고 법적 상속인은 항상 우선순위가 됩니다. 절대 리암의 것이 나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암 에밀리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마지못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 리암 의도와는 상관없이 에밀리 같은 여자에게 속은 아들이 안타깝다. 내 소매에 에이스가 있어. 이것 좀 봐. 에밀리가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리암이 찾아낸 유언장 모든 상속재산이 리엄에게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엄이 성공적인 변호사 형제보다 리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시아버지께서 사려 깊게 생각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제임즈는 단지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가짜인 게 틀림없어. 진짜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겼어. 제임즈는 웃으며 이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진짜 유언장을 꺼냈어요. 다행이군요. 제가 이걸 가져왔으니 애초에 상속을 이어갔죠. 법적인 할당제로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만 주는 건 어불성설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최근 사무실에 유언장 사본을 남겨두셨고 공증을 해서 진위인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이선이 등을 돌리자. 나는 제임즈가 그런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혼자 있었다면 제임즈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리엄과 에멀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선의 경우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젊었던 이선은 이제 제임즈와 이선이 설명하는 동안 훌륭한 변호사로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에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게인나는 리엄과 에멀리가 이 시점에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이선의 손에서 유언장을 빼앗았습니다. 이선이 그만하라고 요청하자 그녀는 유언장을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고 이것이 사라지자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작은 조각으로 찢기 시작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가 파편을 모아서 엮으려고 했는데 바닥에 흩어져 있는 종이 조각을 밟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우리를 돌아섰습니다. 이제 다른 의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진짜입니다. 에멀리 현명한 움직임이라면 이제 우리가 아빠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가 리암이 둘 다에게 차임을 하는 진짜 사람이 되고 제임스는 두 사람의 유치한 장난에 길게 소리를 냅니다. 너희 둘은 정말 이 제임스의 깊은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지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암과 에밀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지 못하고 희죽 웃었다. 에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너희 둘은 진짜 바보들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찢는 것은 범죄 행위다. 두 사람은 에단을 바라보며 멍하니 에밀리가 첫 번째였다. 측면 폭력을 깨기 위해 무슨 뜻입니까? 공증된 증명서는 심각해 보이지만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유언장을 의도적으로 파기하거나 위조하면 벌금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찢고 버리는 것이 범죄가 됩니까? 게다가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일펜이도 얻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당신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선이 그의 머리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악수하는 그의 손 이선의 설명을 듣고 에밀리의 반응에 놀란 에밀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리엄은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 얼굴이 창백해지고 패배감에 쓰러졌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제발 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린 할 수 있어. 난 체포되고 싶지 않아. 넌 내 행동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넌 어른이잖아. 그렇지 않아.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난 벼랑 끝으로 몰렸어. 우리 가족은 소원해졌고 심지어 그럴 수도 없었어. 집에서 가까워요. 고등학교도 갓 졸업해서 정규직 구하기 힘들어.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빚도 있어서 한계에 빠졌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에밀리. 이선이 그랬던 것처럼 리엄은 제임즈에게 매달리고 애원하고 사과했습니다. 제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나 제임즈와 이선은 에멀리와 리엄 모두 이마에 땀을 흘리는 것을 꼼짝도 하지 않는 그들의 확고한 거부를 보면서 그들의 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를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는 항상 내 말을 듣고 계시지 않나요? 내 말 들었죠? 제가 지금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해해야지. 비슷한 일을 겪은 게 아닐까 해서 남편처럼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한 거겠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계획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지 않았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남편을 그토록 냉담하게 버려도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리암과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참을 수 없이 울고 부정하는 아이들처럼 훌쩍거리고 결국 제임스와 에단이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형사 판결을 받았고 상속권을 잃었기 때문에 제임스가 세상을 떠나도 상속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펜이 두 사람은 현재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명성을 훼손하려는 음모를 꾸민 리엄과 에멀리를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임즈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즈와 나는 계속해서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평화로운 삼내딸과 손자는 죽었어. 잊어버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아주 냉랭한 사람이었어. 엄마가 싫었거든. 내 남편은 엄마가 전화로 하는 말을 듣고 몹시 속상했겠지. 아마 너였을 거야. 거짓말 아니야. 괜찮아.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악마가 아들에게 속삭인 불길한 목소리로. 목소리만 들어도 그녀가 활짝 웃는 모습이 쉽게 상상됐어. 그럼 가볼까? 진짜 곤란한 건 엄마가 내 이름은 릴리이고 나는 33세 회사원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도 수업을 듣는 할머니를 통해 남편 케오를 만났다. 이 할머니처럼 다도 교실에서 만난 사람의 손자인데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릴리, 이 사람 만날 수 있게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억지로라도 만나러 갈 줄은 몰랐어요. 중매 결혼을 했지만 그 당시 나는 30살 가까이 되었고 언젠가는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강요에 굴복했지만 실제로 이 남자를 만났을 때 두 사람 모두라는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그와 그의 부모님은 1년 정도 사귄 후 성격이 좋았습니다. 나는 케이와 결혼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케이 씨는 시댁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부모님의 외아들로서 남편이 차기 사장이 될 것입니다. 내 결혼을 알게 된 친구들과 동료들은 내가 부러워서 버릇없다고 했어. 그래,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우리 할머니는 우리 유니온 케이의 가족이 자랑스러웠어. 아버지도 시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도.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시할머니 케이의 할머니는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이 병에 걸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시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벗는 등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고 내가 하겠다고 경고하면 사용한 접시도 치우지 않고 식사를 마친 뒤에도 그냥 놔두었다고 한다. 마지못해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몇 번을 말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양말 신는 게 어때요? 집 어머님이 조용히 하셨다. 농담으로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난 내 엄마가 아니었어. 짐 싸서 집에 갔어. 가족들은 내가 갑자기 돌아온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거짓말을 했어. 남편이 출장 가서 외로웠다고 할머니가 결혼 생활에 대해 물으셨을 때 나는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대답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나의 라이 미소를 보며 상기시켜 주셨다. 우리 엄마 릴리야, 거기 정말 잘 지내니? 들었어. 그건 정상이고 엄마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내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랑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말만 하면 너무 불안해요. 어머니는 저에게 늘 무서운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일하느라 집에 자주 안 계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집은 어렸을 때 할머니 중심으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뭐 물어봤더니 어릴 때 할머니한테 물어봤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과 상담도 그만뒀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릴리가 할머니 말대로 하면 분명 행복할 거라고 좀 방해하시는 편이셨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습관처럼 말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뛰쳐나온 건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나는 남편의 가족이 모두 사이가 좋은 것 같고 배가 아무리 고파도 항상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시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남편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3일쯤 지나서 부모님 가신 뒤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릴리 악마 같은 할머니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남편 K와 시어머니도 계셨어요. 과거는 나와 지금은 일본의 새로운 제국시대가 질서를 고양시키고 있고 이렇게 헤어지면 화합은 잘 될 텐데 한마디로 답하고 집을 나간 건 이해해요.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조용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릴리 집안일 하면 너무 힘들면 우리 같이 식사하는 게 어때요? 내가 당신과 K를 위해 요리할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의 제안에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K가 집일을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내 말을 가로막는 듯이 왜 K는 집안일을 하는 걸까? 집안일은 아내의 일이 아닌가?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셨지만 나도 일을 하고 있잖아. 우리는 릴리가 아니란 걸 알잖아. 평범한 패밀리 K가 언젠가 회사를 물려받게 될 텐데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 게 내 일이야. 별거 아니야. 내 일이 아니잖아. 대학 졸업 이후로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도전적인 일을 좋아해. 그런데 난 묵묵히 있어도 친절한 동료들이 좋다.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지 않는다. 임신했어요. 사실. 일주일 전에는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이 사건 임신 테스트 결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집안일에 협조하는 것뿐이야. 아직 산부인과에서 검사도 안 받아 짜증났는데 일이 뜻밖으로 바뀌어서 최근까지 시어머니가 투덜댔지. 응, 임신 릴리야? 임신한 듯 온순해졌네. 손바닥을 돌려놓은 듯 갑자기 이 사람은 뭔 성격이 갈라졌나 뭐야. 그 후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니 방이 의외로 깨끗했지. 응, 청소했니? 알았어. 임신 사실을 비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에게 엄마가 오랫동안 귀찮게 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곧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해서 짜증을 내셨다고 해서 미안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가 그러신 게 아니라 부모님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적어도 주말에는 버릇하자. 상냥한 어조로 나와 내 몸을 배려했기 때문일 거라. 지금쯤은 거절했어야 했는데 다음 주에 산부인과 병원에 갔을 때 지옥 같은 임신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로님도 내 임신이 무엇보다 너무 기뻐서 어서 릴리 먹어라. 우리 소중한 공기 임신했어. 시어머니가 조금 늙었다고 느꼈지만 비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나 혼자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금세 무너졌다. 다음 주 이날 시댁 식구들과의 회식에서 나는 한계에 부딪혀 부끄러우면서도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다. 미안하다 어머님. 그때까지 웃던 시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돌변하네요. 왜요? 며칠 전부터 입덧이 나기 시작했어요.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고 뭘 안 넣으면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 같아요. 내 입엔 시어머니도 당연히 출산 경험이 있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의외의 답장을 주셨네요. 입덧 K한테는 못 들었나요? 우리는 룰이 있어요. 다 같이 모인 후에 밥을 먹으라.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너무 나지막한 목소리로 듣기에 불쾌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농담으로 말했다. 그게 나를 슬프게 했고 시아버지가 다 오신 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날 늦게 집에 왔고 오후 8시가 넘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면 당연히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없는 동안 조금씩 적시가 숨겨지도록 노력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쯤엔 이런 내 모습이 슬펐다. 그날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피곤함을 더해줄 듯이 오늘은 부모님 집에 있는 릴리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욕심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다고 하더군요. 응, 말 안 드렸나요? 입덧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 건 안 먹는 편인데 결국 뭐 글쎄요. 저는 남자라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다음번에 그 사람이 이거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어이가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 뒤로는 시댁에 가지 않고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고 사실 입덧은 괴롭고 무겁고 빨리 끝나길 매일 바랐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도 느꼈습니다. 무사히 잘 자라고 있는 시아버지, 시할머니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둘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릴리. 이번 주말에도 안 오실 계획이신가요? 항상 K님만 오세요. 여기로 오는데 그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안 받으면 머리가 아팠어요.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벨이 울렸어요. 실례합니다 시어머니. 입덧이 심한데 응 또 나 입덧은 없었는데 기분 좋다는 거야. 농담으로 응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파 보였는데 공감 안 해서 진심이야. 말하는 게 웃기지 않아? 시어머니가 타작을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 전화 통화 후 신호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쯤이면 부모님 집에 임신 후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일찍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너무 달갑지 않나요? 집에 가는 중에도 무시했어요. 내가 전화를 안 받는 걸 알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주 연락을 하더군요. 자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집에 일찍 가도록 했으니 아기 태어나자마자 여기로 와주세요. 그 아이는 우리의 소중한 상속자 마이케이입니다. 내 방이 정리가 안 됐다고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으니까 돌아오실 때부터 청소부터 해주세요. 출산하고 나면 몸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요. 전화로 농담으로 그러셨어요. 짜증나서 할머니의 모든 걸 심각하게 무시했다. 릴리 애 낳고 나서도 겉모습은 하나도 안 도와준다. 할머니는 내가 시댁들과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아셔서 많이 안타까워하셨다. 릴리 잠깐만 여기로 오세요. 좋은 점이라면 어머니와 이야기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에게 한 말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K와 시어머니와 오랫동안 잘 지내고 있어요. 임신했는데도 K는 여전히 집안일을 안 해요. 제가 여기 일찍 돌아온 진짜 이유는 요즘 K가 너무 바빠서예요. 그리고 더 짜증나. 조금 전부터 겁이 났어요. K는 최악의 순간에 점점 더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임신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와 상담하면 어깨에 밀었습니다. 환자 그 당시에 멍이 들었고 지금은 진단서를 받았으니 아이를 낳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근엄한 얼굴로 한동안 침묵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마디. 시간이 지나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아까의 연락을 무시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만 전해주세요. 퇴원할 때 내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남편의 태도에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 태도에 화가 나서 퇴원하는 날 말했더니 연락이 없었다. 얘기하기 싫은 옆에 있던 엄마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내 휴대폰에 남편을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줘서 오늘 퇴원한 거 아니냐. 엄마 왜 집에 안 오셨고. 나는 그동안 오늘 아침부터 널 기다리고 있어. 일찍 집에 와서 손자를 엄마에게 보여줘. 남편의 비명소리가 내 방에 울려 퍼져서 침묵했어. 내 딸과 손자가 죽었어. 잊어버려. 엄마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는 너 죽었어. 응. 내 남편이 몹시 속상해 보였어. 그때 K 근처에 누군가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릴리 엄마야. K 엄마야.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콧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려. 내 몸.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혐오감이 가득 차서 내가 잘하라고 반박하자 어머니가 막으셨다. 우리 나갈까 말까 하다가 진짜 곤란한 건 너인 것 같은데 경찰서에 가서 충분히 손들자. 멍 때리라고 강요해서 엄마는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내가 어리둥절했을 때 엄마는 아들을 안고 괜찮다며 나를 꼭 안아줬다. 엄마가 처음으로 안아주는 포옹이라 기뻤다. 아들이 엄마랑 평화롭게 자고 있는 걸 한참 지켜보고 있었는데 밖에 나간 할머니가 시끄러운 발소리를 내며 돌아오셨는데 도대체 당신은 아직 살아계시다는 건지 방금 K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과할게. 손자도 반도 안중에도 없던 할머니가 시어머니 집에 왔을 때 억지로 손자를 시댁으로 데려가게 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를 노려보았고 우리 엄마 저 아이는 우리 귀여운 후계자야. 시어머니가 다가오자 손대지 마.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 말이 저울에 닿았나. 야 사과해야지. 어깨만 만졌어. 그리고 경찰은 과장해서 남편이 나한테 소리쳤다. 남편을 노려봤다. 더 이상 이혼할 수 없어. 당신이 아빠가 되어도가 태어난 아이를 보러 오지 않을 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난 할 수 없어. 너랑 행복한 미래는 이제 상상도 못해. 소리 높여. 남편은 나한테 이혼이란 말에 놀라서 겁이 났어. 어응 괜찮다면 손자를 남겨두고 혼자 나가라. 릴리 산후조리 아프지 않니? 우울증. 게다가 근처에 미친 엄마가 있어서 손자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죽었다고 농담까지 할 시어머니가 콧소리로 내 할머니가 내 편에 서서 나와 엄마에게 빨리 사과하라고 하셨다. K는 계속 말을 안 하는 엄마가 뭐 미쳤냐. 내 소중한 딸과 손자는 내 장난감이 아니라고. 엄마가 할머니를 노려봤다고 했고 그때는 아까 있었던 일이라 시끄러워서 사람들 소리도 많이 들려. 저 건물에서부터 릴리 일행이 왔나. 시할머니가 아들을 보고 웃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K 할머니가 차가운 눈으로 딸을 노려보세요. 아니 시어머니가 틀렸어요. 우리말이 K 할머니에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시할머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당신은 이 시대의 시할머니 말에 아내를 고르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신이 회사 경영에 완전히 집착하고 아내의 행동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의 아들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즉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릴리와 그녀의 어머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당신은 우리 할머니가 불쾌한 것을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낮 상태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며 귀가 붉어지는 나는 시할머니에게 깊이 인사하고 집에 돌아와서 나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시어머니 집을 나와 우리 짐 챙겨야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너 그래 내 시어머니는 릴리가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아들과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어. 아이는 이미 참았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서 들었는데 아버지가 다른 곳에 다른 여자를 두고 있었고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자기 탓이라고 하셔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어머니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직 어렸을 때 데려가려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 엄마는 바보라서 너무 슬펐어요. 그랬다면 릴리를 데리고 도망갔을 텐데.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행복했을 텐데 어머니의 말씀에 저와 어머니가 이혼한 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위자료를 주기 싫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을 암시하는 증거가 여럿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와 상담하겠다고 했을 때 마지못해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쓰레기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변호사를 요청했을 때 K가 겁이 나서 돈만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고 할머니는 다도 수업을 그만두고 지금은 대부분 집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전 집에서 쫓겨났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고 이혼하고서야 커내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의 전 사장이 K네 할머니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그녀가 회장이야. K 일행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회장에게 신고가 들어온 것 같다. K 할머니는 지금 ACC 회사를 선택이 멍청한 아내나 어머니 말을 듣고 멍청한 손자가 릴리의 전 남편이 회사를 선택 두 사람은 서슴없이 울부짖으며 서로 달라붙었지만 용서받을 리가 없었고 두 사람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혼이 확정된 뒤 급히 도망친 것 같아 실종됐다고 들었다. AUM 나 엄마랑 같이 살 때 할머니가 짠 모자야 공예를 잘하신다는 걸 많이 알게 돼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색깔을 좋아하는 것 엄마도 몰랐어. 엄마 내 말에 다 고마워. 엄마가 갑자기 웃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워했어. 소중한 가족들과 미래를 함께 걸어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는데 드디어 정시에 퇴근해서 수고했어. 나 책상에서 일어나 영업일을 하는 게 흔하지 않다고 했어. 그런데 오늘은 정시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왜 오늘 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 주연의 드라마가 첫 방송이어서 생방송으로 봐야 했어요. 기분 좋게 퇴근해서 남편이 저녁을 준비해야 해서 밥을 먹을 계획이고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좀 쉬어라. 집에서도 한잔해도 좋을까? 그냥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제일 쉬고 싶어서 너무 흥분한 나에게 좀 진정하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 순간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후배는 천진한 미소가 사랑스러워서 좀 듬직하지만 친구도 많고 성격도 명랑해서 같이 있으면 항상 재미있으니까 결혼했어요. 집에 왔다고 꿈을 갖고 돌아오면 튀김 냄새가 난다더군요. 치킨은 입구까지 배고파서 거실에 들어갔는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환영의 핀란더가 천진난만하게 웃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너는 누구냐? 나는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알로하 셔츠를 입고 거기 앉아있던 나는 나도 모르게 입구에서 밀짚 모자를 지나쳤다. 드라마에 너무 신나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서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닌데 그 핀란더는 나를 돌아보며 태연하게 말한다. 내 친구. 우리 방금 역에서 만났는데 무슨 역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를 갑자기 우리 집으로 초대했는데 내 기분도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지금쯤 핀란더는 그 이후로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은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친구가 많아서 결혼 후에도 종종 그 집에 머물거나 집에 초대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게다가 이 사람들 대부분은 나에게 낯선 사람들이고 때로는 그들 중에 내가 데려가는 여자도 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대면해봐.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미리 말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미리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를 초대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만나자고 알겠어. 초등학생 아이한테 강의하는 기분이 든다.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많아서 여기서 사서 술 한잔 하러 갔지만 그건 내 일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러 가는데 그 사람 진지한 거야? 아니 정말 진지한 거야. 가끔 난 그냥 바람둥이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성실하다거나 융통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TV쇼를 볼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한숨을 쉬며 결정했어. 내 방으로 돌아가서 밥 좀 줘. 그 판더는 머리를 극적이며 내가 다 먹었다며 그 어린애 같은 몸짓이 사랑스럽다는 걸 찾을 수 없었고 다 먹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고프다. 이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일어납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했고 계속되면 이혼할 생각이 눈에 띄게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도 빨리 넣어주고 친구 초대도 자주 하는데 밥값은 안 줘.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비용 핀란더 요리는 하겠지만 청소는 안 할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보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핀란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분명히 평화로운 시간이 이제 한 달 후 내가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 집에 올 때 올 것입니다. 입고 낯선 가방과 모자가 보여 말도 안 될 것일 문을 열려고 달려가는데 또 낯선 사람들이 있어 어서 오세요. 핀란더가 변명하지 않는 미소로 나를 맞이합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등을 돌리고 분위기는 티제트가 됩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이 바람둥이와 그의 두 친구를 막으라고 말했어요. 내가 바람둥이에게 다가가자 그의 친구들은 눈에 띄게 움찔했어요. 그의 친구들은 빨리 떠나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맞죠? 당신은 제가 말한 것을 잊지 않았나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라고 말했죠. 이혼하고 있어요. 나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서 마침내 긴장을 풀 때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주변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 긴장을 풀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 친구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낯선 사람들이야. 난 그 사람들도 몰라. 왜 이해를 못해? 그러면 바람둥이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엘리샤 난 집이 활기차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녁 먹으러 왔으니까 의무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불가능해. 화를 참으려고 이해한다고 웃어본다. 다음날 방으로 들어가 출근하고 자연스럽게 관공서로 향한다. 이혼 서류를 받으러 그 자리에서 이름을 적고 집으로 간다. 깨어난다. 자고 있는 팬더와 갈증 이론이 그에게 이혼 서류를 줬는데 이게 무슨 이혼 서류야? 핀란더는 패닉 상태인데 난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이삿짐을 가져가라고. 이삿짐 업체에 전화할 거야. 어제 예약한 이사 회사에 연락하고 바로 올 준비가 됐어. 잠깐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당황하는 핀란더. 계속 왜? 어떻게 물어보는 걸 보고 이혼하자고 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 너 또 그런 일 생기면? 이혼하자. 내 심정을 표현했어. 안 그래? 몇 번이나 말해야 해. 너랑은 못하겠는데 한 번 더 보고 이혼하자. 핀란더 드디어 이해한 것 같아.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사과를 거듭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엘리샤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메르스가 도래하고 팬더를 털어내고 웃는 얼굴로 이삿짐을 환영합니다. 가구 가전제품 내 소지품 팬더 시계와 충격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니 다 싱글 때 모아둔 돈으로 산 것들도 있고 심지어 혼자 살 때 쓰던 것들도 있었는데 비싼 테이블과 소파도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방이 스타일이 좋지 않아서 골라주었는데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게. 이사업체도 효율적이고 방도 빨리 치워져. 야 엘리샤 잠깐만. 나 어떻게 살지? 난 그의 무기력함이 그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야.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큰 상자 2개를 가져오는데 이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사용했던 것들이야. 이건 괜찮을 거야. 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니 나 안에 돌려줄 건 작은 밥솥 프라이팬과 냄비도 월말에 해지하기로 했으니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연하게 말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묻어둘 수가 없다. 나한테는 이 공간이 이렇게 중요했는데 왜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나? 약속은 약속이야. 빨리 써. 아직 이혼 서류 작성을 꺼리는 핀란더에게 억지로 펜을 건넨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분명히 말했지. 우리는 이혼 장난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말했는데 이 콘도는 내 이름인데 너는 내가 싱글 바람둥이였을 때 살던 곳에 이사 왔는데 왜?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마침내 내가 진지한 바람둥이라는 걸 깨닫고 마지못해 시작했다. 이혼 서류 작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고 결혼하면 빨리 승진하려고 했는데 결국 회사 사람들이 월급이 낮아서 승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비도 하나도 안 해주고 한숨 쉬면서 좀 더 믿을 만한 남자를 골랐어야 했는데 답답한 표정이었어. 우리가 사소한 일로 이혼할 줄은 몰랐어. 짧은 결혼 생활이었어.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남들 중 이혼 서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당분간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기로 하고 시간을 들여 맨션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일주일 후 그 평화로운 삶은 곧 깨졌습니다. 알리샤 갑자기 원한다는 게 뭐죠? 이혼 이 아이는 어떻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우리 일에 끼어들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단 말인가? 바람둥이한테 들은 건 다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친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없고 그 사람 엄마가 왜 이제 와서 짜증이 더 심해졌어? 이 시어머니가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너무 불쌍해. 진짜든 아니든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서. 아 진짜 그래서 가엾지 않아? 그런 말 할
뻔했다가 삼켰어. 아들이 이혼한 게 가여워서 연하녀와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땐 한계에 다다랐어. 결국 그 사람은 나에게 낯설어. 이제 필요 없어. 참는 것은 어린 소녀와 결혼하고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새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급여가 낮은 값싼 아파트에 사는 고소득 소녀를 찾고 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팬더도 처음부터 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핀란더는 좋은 콘도에서 살고 싶고 스타일리시한 가구도 원하고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이 있어서 생활비를 더 많이 쏟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해서 괜찮았는데 아무 협의도 없이 여러 친구들을 우리 공간에 초대하는 건 상식밖의 일이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시선을 돌리며 친구도 많고 즐겁게 놀고 계시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들 데리고 집에 놀러 가서 갑자기 놀러갈게 시어머니 편히 쉬실 때 시어머니가 떨면서 고개를 저으시고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난 바람둥이로 변했고 바람둥이는 당신이 내 친구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 그때 하루 종일 집에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항상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되나요? 거의 잊을 뻔했던 일이 또렷이 기억났어요. 핀란더는 죄책감을 느꼈는데 왜 시어머니를 여기로 데려왔나요? 당신이 저를 설득해서 다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마침내 멍하니 말했지만 우리는 말했다. 결혼하면 영원히 함께 할 텐데 즐거웠지.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아이예요? 예상치 못한 말에 충격과 소름이 돋았어요. 재미있든 없든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묘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움직여 화를 넘어 한숨을 크게 쉬었다. 바람둥이와 함께하는 건 즐거웠지만 아이를 대하는 것 같았던 때도 있었지. 난 내 엄마는 아니잖아. 조금 자라자. 영원히 함께하자. 아이의 약속은 우리 둘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혼한 거야? 핀란더는 할 말도 없었고 네가 안 넣은 생활비도 좀 갚아줬으면 좋겠어. 이 화난 시어머니가 당신이 해야 할 판더를 바라보고 있어서 생활비 넣었는데 요즘 재미삼아 쓴다고 대충 계산해서 안 넣었는데 총액 20만 달러인데 일하는데 그 정도도 못 넣는 어른이 갑자기 한심하지 않나요? 어머님 시댁이 역사적 핀란더가 되었어요. 당신은 좋은 친구예요. 아버지처럼 생활비도 못 갚을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돈을 거의 벌지 않았고 어머니는 항상 일을 하셨다는 핀란더가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유전인가요? 정말 유전적인 급여인가요? 돈은 빨리 갚아. 지금은 갑자기 시어머니가 바람둥이 쪽에서 내 우물로 바꿨어. 그래서 이제 연락하지 마. 아무 말도 남지 않았어. 짐이 거의 없는 방을 둘러보더니 다시 시야 다시 안녕.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으니 난 완전히 끝났어. 뒤에서 핀란더의 목소리가 들렸어. 미안. 모든 것에 감사해. 익숙한 맨션을 떠나면서 기분이 상쾌했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이따. 핀란더가 전세를 냈다. 생활비로 넣지 않은 20만 달러. 시어머니가 제 교육에 열심이신 것 같고 부모님 집 근처에 있는 회사로 이직해 시어머니의 재정 관리를 받고 있으니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하다. 오늘은 열심히 하자. 안녕 형. 갑자기 이 차에서 공주놀이를 몇 번이나 해봤니? 내 5살 조카 티아나가 이런 질문을 했어. 응. 운전 중에 남편 코리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 공주놀이를 잘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차에 공주가 많이 있었나요? 티아나의 이상한 말은 제 남편의 정체를 알게 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니입니다. 25세 회사원입니다.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제 남편 코리입니다. 제가 같은 해에 회사에 입사한 동료 코리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첫날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동료 실비어와 엔젤리커 둘 다 몇 년 동안 제 선배가 그를 눈여겨보고 자주 왔습니다. 코리의 책상으로 일을 돕겠다고 제안하거나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간식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실비어와 엔젤리커의 사교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물론 코리도 거기에 있었고 다른 2명의 남자 직원도 있었지만 이들의 눈은 선배 동료들은 코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대화에 따라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놀랍게도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코리가 그날 밤나중에 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니. 오늘은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내가 데려가면 드라이브 하러 가고 싶습니다. 백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런 초대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와 같은 인기 있는 남자가 곧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코리와 나는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고 결국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화제가 됐어요. 특히 실비아와 안젤리카는 우리가 데이트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과의 상호작용은 정중한 인사로 제한되어 어색해졌죠. 그래도 코리가 제 남자친구여서 저를 잘 대해줘서 기뻤어요. 그와 함께 있는 것은 순수한 기쁨이었고 우리가 밖에 있을 때마다 뭔가 잔소리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리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여성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후 내 옆에서 코리를 쳐다보고 있는 한 쌍의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들었는데 와, 그 사람 너무 섹시해 보셨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얼마나 멋진지 알아요? 나는 코리를 힐끗 보았지만 그 사람이 같은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코리에게는 완전히 무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무실에서의 또 다른 하루이기 때문에 그가 이런 목소리를 들어도 옴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나를 다시 그에게 반하게 만드는 순간이지만 기쁨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다음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무리의 여성들이 코리를 훔쳐보고 있었고 우리가 일어나서 계산서를 지불하기 위해 그들을 지나쳤을 때 나는 그 여성이 그들끼리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잘생겼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그 말을 듣는 게 참 아깝고 충격이 컸지만 난 아무것도 들은 척도 안 했고 코리는 평소처럼 무관심했고 계산도 해줘서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마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나는 내가 코리만큼 잘생긴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코리를 사랑하지만 가끔은 당신이 꽤 눈길을 끌까 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너한테는 나로 충분한지 궁금해. 코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재빠르게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애니. 난 그 자체로 너를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고 나는 그것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우리 관계는 번성하여 결혼식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코리는 숙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녀의 50대는 애니에게 달려와서 애니가 내 예전처럼 멋진 남편을 얻었습니다. 친구들도 나한테 다가와서 남편이 너무 잘생겼다고 속삭이고 질투나지만 걱정은 이제 없어져서 결국 코리가 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해서 결혼식 하객 중에는 시비아와 안젤리카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선배 동료들도 따뜻하게 웃으며 축하해줘서 축하합니다. 행복을 기원하며 두 분 모두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와 그 가족도 참석했습니다. 언니는 나보다 4살 많고 티아너라는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저는 티아너에게 우리의 꽃 파는 아가씨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항상 티아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를 결혼식에 일부러 초대하는 것은 결혼식이 끝난 후 언젠가 내 여동생이 티아너를 잠시 동안 돌봐줄 수 있는지 물었고 코리는 쉬는 날이어서 내 여동생이 티아너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고 싶지 않다고 소란을 피웠지만 내 여동생은 울고 있는 티아나를 데려가야 했다.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티아나는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지. 코리는 우리가 둘만 스파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걸 알고 있다고 동의했어. 그렇죠. 다음에는 티아너를 데리고 스파에 가는 게 어때요? 그 사람은 우리 꽃 파는 아가씨였으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 정말로 원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코리에게 녹색을 받았어요. 나는 조수석에 있었고 티아너는 여동생에게서 빌린 어린이용 카시트에 앉았다. 티아너는 차를 몰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먹으며 신이 났다. 얼마 후 스파에 갔을 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티아나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충격을 받은 것은 내 여동생이 티아나가 취침 시간에 자궁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이 기억났다. 티아나는 내 여동생이 엄마 뱃속에서 나에게 말했던 몇 가지 이상한 말을 언급했다. 보통 자고 있는데 가끔 일어나서 둥둥 떠다니곤 했어요. 와, 티아나 정말 대단해요. 기억이 많이 나네요. 예, 그리고 엄마 목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이 말을 듣고 운전하던 코리도 놀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와우, 사실 이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코리가 길가에 있는 편의점을 본 후 곧 차를 주차하고 티아너를 쇼핑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차에서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코리가 돌아와서 우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천으로 여행을 가다가 티아나가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뭔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안녕 형, 이 차에서 공주놀이를 몇 번이나 해봤나요? 코리는 커피를 뱉을 뻔했어요. 코리는 공주 게임을 반복하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정말 많이 마셨어요. 여기 공주님들. 티아나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코리는 눈을 크게 뜨고 말문이 막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티아나에게 질문했습니다. 티아나에게 공주란 무슨 뜻인가요? 제 말은 당신이 이 차에서 공주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코리가 우리의 혼란스러움을 보고 있을 때 나도 당황스러웠다. 티아나가 놀리는 것을 보고 이제 그게 내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티아나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다. 낄낄거리며 비밀이라고 속삭이더니 갑자기 피곤해져서 넘어졌다. 자고 있는 차 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어색해졌습니다. 여전히 티아너의 말에 어리둥절합니다. 코리와 저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티아너가 이 공주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공주 캐릭터를 좋아하고 종종 집에서 흉내를 내는 걸 알아요. 아마 차에서 공주를 본 것 같아요. 티아너가 일종의 출생 전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특별한 직관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녀는 약 2시간 후에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티아너가 깨어난 온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도착해서 우리와 함께 호텔 방으로 갔습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애니 티아나가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을 열고 테이블 위에 다양한 물건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죠? 제가 발견한 것들이에요. 형님 차 너무 귀여워서 비밀로 하고 다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티아나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물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핀, 귀걸이, 목걸이, 립스틱, 마스카라, 심지어 호텔에서 제공하는 빗까지. 내 건 하나도 없었지만 분명 성인 여성이 소지품이었어. 정확히 차에서 이 우물을 어디서 찾았니? 내 발밑 좌석 아래에 있었어. 사실 많은 게 사실은 이게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 응, 공주 같아. 플레이 세트 맞죠? 레니 집에도 이거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들어봐도 될까요? 코리한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찾았는데? 사랑스러운 공주 세트 하나 더 사줄게. 알았어. 정말 알았어. 그럼 그걸로 넣어. 티아너가 내 가방에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모든 것. 나는 티아너가 태아기, 기억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직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티아너와 나는 같다. 우리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온천욕을 하려고 코리는 이미 거기에 휴대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그는 다소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온천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 이곳은 훌륭합니다. 스프링즈 티아너도 몸을 따뜻하게 했어요. 네, 그 후 우리는 밤에 호텔에서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티아너는 아마도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을 것입니다. 코리는 누워서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 H. 이것 좀 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물건을 모두 놓았습니다. 방금 테이블 위에 티아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코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티아나가 이 모든 것들이 차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약간 얼굴이 붉어졌던 코리는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공주놀이 세트 액세서리, 립스틱, 스틱, 마스카라, 브러쉬 그리고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목걸이입니까? 나는 코리가 다음에 대답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립스틱을 가져다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실비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실비어는 이것에 대해 코리가 눈을 돌렸습니다. 코리, 이것은 직장에 있는 실비어일 수 없습니다. 코리는 불편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실비어의 립스틱이 왜 당신 차에 있겠습니까? 그녀를 태워주셨습니까?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비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담입니까? 이것은 우리 결혼 전이나 후에. 코리가 침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진실을 파헤친 후 코리가 마침내 실비어와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입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예전에 실비아와 친했고 코리도 쫓아다니던 안젤리카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야, 너도 안젤리카와는 관련이 없구나. 그렇지, 코리는 눈을 돌렸다. 농담인가? 알고 보니 코리는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실비아와 안젤리카를 몰래 만나고 있었는데 판매 부서에서 일하는 코리가 종종 야근을 하고 주말에 출근하는 바람에 결혼 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계속됐다. 당신과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실비아는 우리 둘만 만나고 싶어 해서 매일 나에게 수많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나는 가끔 그녀를 만나곤 했는데 안젤리카가 연락을 했고 나는 거절할 수 없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서 있는 자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나랑 결혼했니? 싱글로 살 수도 있었잖아. 난 진심으로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애니 넌 내가 아내로 삼고 싶었던 꾸준한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결혼해서 손자를 주라고 압력을 가하셔서 넌 그러지 못하게 했어. 다른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니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또한 다른 유형의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실비아는 믿음직한 언니이고 안젤리카는 꽤 가혹하지만 육체적으로 제 타입은 모두 제게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제게는 정상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제 화가 나서 말도 안 되고 한때 멋있던 남편이 이제는 완전히 썰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차에 그런 것이 남아있는지 전혀 몰랐고 티아너가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은 어둠 속에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내가 너에게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그래 뭐 내가 아무리 잘생겼거나 인기가 있어도 그건 달라졌어. 그냥 하찮은 남자일 뿐이야. 코리는 패배감에 얕보며 몰래 돌아다니고 싶으면 평생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몰려들 여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끝나서 이혼하고 싶어. 코리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이제 밤이 깊어졌다. 티아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차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을 모두 찾아준 티아나에게 감사했다.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무지 속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행복한 온천 여행이 될 줄 알았던 진짜 코리 이야기가 인생 최악의 밤으로 바뀌었다. 휴가가 끝난 후 여동생 집에서 코리와 저는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애션이었습니다. 모두가 출근했고 오늘 아침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주도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분실물에 대한 간단한 공지입니다. 남편의 차에 있는 것은 분실물이 가득한 보물창고였습니다. 그에게 물으니 모두 실비아와 안젤리카의 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차에 있는 분실물을 내 책상 위에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비아와 안젤리카는 둘 다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코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이 립스틱에 실비아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립스틱을 내밀자 실비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와서 그걸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니 둘이 정리 좀 해주세요. 실비아 그리고 안젤리카는 제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양한 물건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눈에 띄게 땀을 흘리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실비아 안젤리카 결혼 전후의 남편을 아주 철저하게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고 남편은 당신 집에 자주 손님이었습니다. 실비아와 안젤리카는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이 두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직원들과 상사까지 긴장했습니다. 나는 그와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리의 얼굴이 너무 낮아져서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나는 그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아내님, 원하시면 그를 두고 싸워도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아침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방 안은 속삭임으로 웅웅거렸습니다. 코리 실비어와 엔젤리커는 세 사람 모두 별도의 그룹으로 호출된 후 침묵하고 패배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더 이상 회사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이혼 후 사실상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잠시 출퇴근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코리 실비어와 엔젤리커에게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이혼 재판에서 나는 실비어와 엔젤리커가 코리와 서로의 관계를 완전히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들의 소지품을 그의 차에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분실물 싸움은 코리와 내가 출발 후 알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한 명도 부부가 되지 않았고 세 사람 모두 해산했다. 부분적으로는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새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본질적으로 해고였던 것은 지금은 모두 저축과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일을 하다가 소문이 퍼진 것 같고 그들은 수년에 걸쳐 쌓아온 관계를 잃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내 여동생을 더 많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티아너는 여전히 드레스와 티아라를 입고 거울 앞에서 즐겁게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공주 연기를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여운 공주입니다. 그래, 언젠가 잘생긴 왕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왕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나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왕자님, 결혼하기 전에 알았어요. 내 조카 티아나가 계속 성장하고 20대에 이혼한 나도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라요. 이스라린 경험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좋은 관계로 이어가길 바라요. 자라면서 우리와 함께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싱글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제 옆에서 아들의 결혼식 연설을 듣고 낄낄 웃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축사가 이어집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를 빼앗겼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무엇을 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가 미혼모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내 전 남편이었는데 10여 년 전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우리 아들의 연설에 박수를 보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에멀리가 남편 메이슨의 끊임없는 바람으로 인해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 때문에 나를 떠났고 집에 거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우리 아들 잭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아빠의 아들이었습니다. 메이슨은 끔찍한 남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아빠는 잭슨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그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데려가곤 했고 나는 끔찍한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잭슨은 환상적인 아빠를 잃었고 우리 관계가 긴장되었습니다. 메이슨은 결코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저축을 털어 그의 여주인에게 선물을 주고 잭슨을 위한 게임을 사주었고 이혼 후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 이혼 후 풀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풀타임 남자로 일했어요. 방과 후 돌봄이 늦어 잭슨을 자주 데리러 오곤 했고 잭슨은 불평하곤 했어요. 엄마가 집에 오실 수 없어서 항상 여기서는 제가 마지막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미안해 잭슨,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나도 최선을 다해야 해. 아빠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싫어. 잭슨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뿐이었다. 미안해요. 메이슨은 양육권을 위해 싸운 적도 없고 잭슨이 애인과의 새로운 삶에 방해가 될 거라고까지 말했어요. 잭슨에게 아버지의 이기심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이유를 지켰어요. 수년간 그와의 이혼으로 인해 메이슨에게 버릇없게 굴었던 잭슨은 항상 최신 유행 장난감을 원했지만 나는 그걸 다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메이슨을 좋아했기 때문인지 메이슨이 그를 키운 방식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잭슨은 이기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인내심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 게임을 원합니다. 저를 위해 사주세요. 잭슨은 종종 당신의 생일에 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설명할 때마다 대답하곤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비싼 물건을 사지 않은 잭슨은 삐죽거리고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 그냥 아빠에게 사달라고 부탁할게요. 매달 방문하는 동안 그는 항상 면죄부로 메이슨에게 의지했어요. 잭슨은 메이슨에게 온갖 종류의 물건을 요구했고 메이슨은 이 시나리오에서는 나는 항상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오나는 메이슨에게 잭슨을 망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나를 무시했습니다. 워트세프 잭슨의 반항적인 얼굴은 악몽 같았고 밤 쉬는 시간에 학교 규칙에 나갔고 선생님들에게 몇 번이나 사과해야 했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어 아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놀랍게도 킨 잭슨도 샬롯 사진에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서로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맡겼는데 어느새 커플이 있다는 걸 알고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집에 왔어요. 샬롯과 잭슨에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좀 불안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집에 오는 건 그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뿐이었죠. 제 직감이 맞았어요. 잭슨이 조금 수줍어하는 표정으로 사실 우리 생각 중이라고 하더군요. 결혼하는 길에 아기가 있어요.
샬롯이 덧붙여 웃으며 납작한 배를 쓰다듬어주네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아, 멋지다 소리쳤고 우리는 반항적인 잭슨을 키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한 케이크를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드디어 저희 육아 여정이 끝난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잭슨과 샬롯은 임신이 너무 뚜렷해지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결혼식을 향해 진행되었습니다. 양가의 만남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샬롯의 부모 회의는 식당의 개인실에서 처음으로 샬롯의 부모를 만났을 때 샬롯의 부모님이 그녀만큼 따뜻하고 친절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샬롯은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샬롯의 부모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샬롯이 부모님을 소개할 차례였는데 그녀는 유머를 섞어 말했다. 이분들은 나의 훌륭한 부모님들이다. 에밀리 양과 잘 지내길 바란다. 그리고 잭슨이 나를 가리키며 간단히 말했다고 무슨 말을 할까 초조하게 궁금해서 내 속의 차례였다. 이게 우리 엄마야 그게 다야. 샬롯과 그녀의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잭슨을 미혼모로 최선을 다해 키운 것 중 가장 충격을 받았고 그가 말한 것은 슬프고 답답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기분을 밝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안 내 아들이 좀 부끄러워서. 샬롯이 끼어들었어. 내 잭슨은 정말 부끄러워서 필사적으로 일을 원활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잭슨은 방을 읽지도 않고 계속 식사만 했어요. 그렇게 키웠는데 결혼식 날이 왔어요. 샤를롯의 임신으로 급한 일이었는데 하객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예식 같았지만 좌석 배치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평소 자리에 앉으실 분들이 계시겠죠? 옆에 있는 이혼한 남편 메이슨? 왓츠앱으로 연락했는데 오랜만에 메이슨을 직접 만나니 짜증나더라. 그는 무심코이야. 내가 메이슨의 불륜 때문에 어린 잭슨을 안고 울던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니? 차갑게 괜찮다고 대답했고 남은 행사 동안 그를 무시했습니다. 메이슨은 술에 취해 계속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잭슨은 내 청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잭슨의 손님 중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메이슨이 결혼식에서 그런 주제를 거론할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메이슨이 얼굴을 붉히고 술에 취해 손님을 스캔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잭슨을 위한 축하 행사였습니다. 나는 결혼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마침내 잭슨의 연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가족 모두 출구 근처에 서 있었고 잭슨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스태프의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제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잭슨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잭슨은 우리와 함께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그녀와 결혼한 것은 메이슨이었다. 방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내 시야에 들어온 메이슨을 보았다. 메이슨은 숨어가 일을 하고 있었다. 응 그렇구나. 잭슨이 한 모든 일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결혼식 때 메이슨 옆에 앉은 가족회의에서 무시당하고 지금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지만 슬픔에 마비되어 정신을 차리고 움직인 사람이 샬럿 잭슨이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중얼거렸지만 방금 연설은 끔찍한 실수여서 샬롯이 잭슨에게서 마이크를 빼앗고 필사적으로 보고 싶다고 애원했어. 에밀리 잭슨의 엄마는 대단한 여성이야. 그녀는 우리 회사에서 부서장이 된 최초의 여성이야. 사실 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다리에 올라서 잭슨 아마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내 경력 부서장 엄마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잭슨의 놀란 목소리는 일어서던 벤자민이 이끄는 내 부하들에 의해 묻혀버렸습니다. 예 에밀리 양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그녀는 하루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놀라운 상사입니다. 아들 잭슨을 키우면서도 아들 잭슨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수년 동안 함께 일한 벤자민은 내가 일과 육아를 병행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내 노력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샬롯은 잭슨을 노려보며 마이크를 통해 잭슨과 이혼하겠습니다. 무슨 이유라고 말했습니까? 엄마의 노력을 감사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은 아내와 아이를 소중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가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오해일 뿐입니다. 축하를 다 갚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불쌍하고 비참해 보였던 샬롯과 잭슨은 결국 이혼했다. 잭슨은 이미 샬롯과 함께 이사했고 처음에는 어린 시절 살던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나는 그에게 말도 없이 이사했고 문제가 있는 잭슨은 갈 곳도 없이 떠났다. 나 불렀어. 엄마 어디 있어? 난 그냥 떠날 수 없어. 어린 시절의 집을 이대로 잃어버리고 잭슨은 내가 키우며 행복한 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면 함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지.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혼자 사는 엄마가 외롭다는 말은 하지 마. 목소리가 울 것 같아서 흔들렸지만 그 말이 생각나서 우리는 같이 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 아빠 사랑했지. 메이슨이랑 같이 살아. 너 때문에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는 게 나을 거야. 나만의 행복. 엄마 잠깐 그 말은 장난이었어. 나 이 모멘트 라이크 데트에서 그런 농담할 아들을 키운 게 아니야. 잘 가. 전화 끊고 잘 지내. 잭슨 번호 차단. 아들과의 인연을 끊는 건 슬프지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온갖 끔찍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잭슨이 내 충고를 받아들여 찾아왔다는 소식을 메이슨한테 들었어. 여자친구와 막 헤어진 메이슨은 잭슨을 환영했지만 이기적인 두 사람이 같이 살면 오래 못 버틴다. 메이슨은 술에 취한다. 매일 밤 잭슨을 모욕하고 야간 논쟁으로 이어진 메이슨은 심지어 잭슨의 지갑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해서 잭슨이 뛰쳐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메이슨은 내가 그를 위해 사준 만큼 그렇게 꽉 막힌 태양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고 그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약간의 돈이 있어서 메이슨이 앞으로 잭슨을 도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혼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샬롯은가 태어난 에이버와 자주 방문했습니다. 미혼모 샬롯이 첫 번째 교훈은 그렇게 이기적인 아들을 키우지 말라는 거라 대답했고 샬롯은 웃었다. 아바는 사랑스럽고 샬롯은 딸이라고 생각한다. 샬롯 부모님과 계속 교류하고 짧은 여행도 다녀왔다. 같이 육아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요. 혼자 하니까 대단해요. 아가씨. 에밀리. 샬롯은 제가 그것을 경시한다면 거짓 겸허함 없이 그저 고맙다고 답장만 하면 그때 쏟았던 노력을 모두 부정하게 될 거라고 자주 말해요. 남편도 키운 아들도 인정하지 않은 노력, 샬롯과 함께 AA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 중 하나가 되었고 석 달 동안 둘 다 잃은 것이 정말 기쁘다. 고열에 걸린 늙은 손녀와 그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잡기 싫다고 딸 남편이 얼어붙은 부엌에서 자게 내버려뒀다. 딸의 휴대전화로 도대체 어디서 전화가 왔는지. 아침 식사는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하고 딸과 손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화를 참으며 침착하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고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 잘못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차가운 말이 갑자기 끊어지자. 그는 여기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딸과 손녀를 대신하여 복수를 위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내 딸 에멀리가 태어난 직후 내 이름은 메건입니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와 이혼했습니다. 그는 돈에 무모했고 그때부터 에밀리를 같이 키울 수 없다고 느꼈어요. 어려서부터 혼자서 에밀리를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에밀리는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도 도맡아 했고 에밀리는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배려해줬어요. 마음이 너무 온화해서 에밀리가 나에게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기쁨과 함께 그녀의 약혼자 로널드가 2살 위이고 인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 회사에 사업차 방문했을 때 만났고 그 후 둘의 관계가 다소 공격적으로 발전한 후 첫눈에 반했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엘리가 그를 의심하게 했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그의 끈기가 그녀에게 어필해서 약 6개월의 데이트 후에 그를 믿을만해 보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종종 내가 내 아내로서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확신합니까? 물론 아버지가 없으면 슬플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에밀리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른다는 사실에 나는 침묵했다. 시간이 흐르고 에밀리의 뱃속이 커져 출산이 다가옴을 알리는 결혼 생활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와 함께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임신 기간 내내 당신은 항상 여기에서 환영받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심한 입덧이 있을 때 등을 마사지하고 심지어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출산하기 한 달 전에 그 말이 나를 다소 불안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멀리 집에 돌아와서 예전처럼 조금 같이 살았다. 처음에 그녀는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념일 등 낭만적인 저녁 식사로 모든 것이 행복했지만 일이 안 좋은 날에는 에밀리에게만 화를 냈다. 바로 다음 날 온화한 로널드가 되었다는 말을 하자면 이 말을 듣고 그가 소리를 지르고 속도를 떨어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변덕스러운 로널드에 대해 나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코 당신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결코 아마도 내가 단지 그의 폭발을 일으키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녀의 털털한 눈썹에 담긴 슬픔을 보며 내 행동으로 나는 그것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화를 낸 것뿐입니다. 나는 머뭇거리는 미소로 더 단호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녹음되었을지도 모르는 에밀리에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면 나는 충고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에멀리가 루너라는 아름다운 딸을 낳았고 루너가 3시간마다 우유를 달라고 울면서 시간이 빨리 흘러갔고 어느새 에멀리는 어린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외로웠지만 에밀리가 조금 더 나이 많은 루나와 함께 다시 방문할 생각에 기운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출산 후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긴급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엄마, 제 정신이 나간 딸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뭔가 놓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벨을 누르기도 전에 바로 차를 몰고 갔는데 흐트러진 에밀리가 루나를 안고 나타났어요. 내가 그녀의 얼굴을 만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는 열이 나고 있었어요. 너무 더워요.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그녀가 건네준 아기 루나를 도와주세요. 루너를 불러도 너무 뜨거워서 약한 반응만 했습니다. 로널드가 있는 어린아이에게는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1시가 지났어야 집에 있어야 하는데 그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로널드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절한 것 같았고 깨우려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둘러 딸과 루나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즉시 진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품에 안은 루나는 불이 붙은 채 루나의 침대 옆에 있는 제가 불러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 에밀리는 힘없이 눈을 뜨며 에밀리와 루나 둘 다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104디그리 파레나이트 이상으로 올라가는 심한 감기에 걸려 침실에서 쉬고 있었지만 로널드는 밤늦게 직장에서 돌아온 뒤 그들에게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지르며 침실에서 쫓아냈습니다. 얼어붙은 부엌에서 재우도록 하기도 했지만 그가 제공한 것은 담요 한 장뿐이었고 처음에는 그 담요로 추위를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추위가 너무 심해져서 에밀리는 1시에 침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널드의 또 다른 분노 폭발을 두려워하여 그녀는 필사적으로 물러나서 휴대폰을 들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루나가 밤에 올 때 잠을 잘 수 없다고 해서 우리를 쫓아내곤 했던 것처럼 그는 전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엄마 이미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셨어. 특히 출산 중에도 넌 내 딸이야. 내가 의지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눈물을 흘리려고 애쓰는 동안 에밀리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팔에 멍이 들 정도로 두려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요, 아무것도. 정말 뭔가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긴다고 약속해요. 처음에는 화내지 마세요. 에밀리는 침묵을 지켰지만 결국 그녀는 혼자서 루나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널드는 도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루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이 루나는 식사 중에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화가 나서 루나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멈추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여러 번 연락하려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그녀를 붙잡고 땅에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로널드는 이상하게 친절해졌고 집에서 그녀가 자신의 진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밀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모습을 본 자연 나는 그녀와 루나를 모두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덕분에 엄마 덕분에 내 딸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와 루나의 회복을 바라며 밤새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휴대폰이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로널드가 반대편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내 아침 식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내가 그의 아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가도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에밀리는 내 말이야? 시어머니 왜 경비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겼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 무슨 일이냐? 에밀리를 꽤 못되게 대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깊은 숨을 쉬며 눈물을 참으며 나는 그에게 우리가 병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둘 다 잃었습니다. 침묵의 순간이 있었고 로널드를 떠나게 한 것은 그가 깊은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시어머니는 무슨 농담이냐 너한테도 낮은 타격이야 농담이 아냐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해 겨울에 에밀리가 고열에 시달린 것을 후회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내 잘못도 아닌데 감기에 걸려서 스스로 아프게 됐고 지금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게임을 하지 않는다 계속 이러면 그 사람이 경찰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경찰을 개입시킬 수 있어요. 그가 세게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다시는 당신과 아무 관계도 원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어요. 에밀리와 루나를 생각하면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몇 달 후 로날드가 갑자기 그녀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봐 그녀를 데리고 나와요. 그녀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장난하지 마세요. 내 눈으로 봤어요. 로날드는 그들이 공원에서 걷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쫓아내려고 했으나 전화를 받고 놓쳤어요. 뭔가 본 것 같은데 분명 그게 그거였을 거라 확신해요.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말했지요. 맞죠? 왜 나한테 그런 걸 내놓는 건지 너는 말해야 하고 말해야 해 어쨌든 뭐. 분개할 게 많아 난 에밀리 역을 하기로 결정한 인류 남자야. 그녀는 감사해야 해. 나는 그의 말에 크게 한숨을 쉬었어. 나는 너와 나에 대해 경멸한다. 거짓말 안 했어. 거짓말이야. 둘 다 죽었다고 했어. 내 말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잃었다는 것뿐이야. 그의 분노는 내 말에 폭발했게. 값비싼 얼굴을 포함하여 그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넘어뜨렸을 거야. 그는 아마 에멀리 아이 앞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을 거야. 그 사람이 냉정을 유지하는 걸 봤어. 그냥 그녀를 이미 데려왔어. 난 집안일을 위해 가사 도우미가 필요해. 시끄러운 빵 소리는 별로 신경 안 써. 당신 자신을 부모라고 부를 권리가 없어요. 당신한테서 그 사람들은 내 피니까 내 피라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요. 이 일로 당신이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게 전부예요. 그녀의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한네. 잘못은 그냥 그녀를 여기로 데려와 이제 그의 말이 가차 없어서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나는 마지못해 녹음기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로널드는 얼어붙었다. 내가 재생을 눌렀을 때 당신이 에밀리에게 한 짓의 증거는 녹음에서 드러났다. 그 말을 듣고 에밀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맞다면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겠죠. 닥치고 말대꾸를 멈추고 아기가 영원히 울게 두지 마세요. 그의 폭발 사이에 우리는 그의 비명 사이에 있습니다. 에밀리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가 물건을 던지는 소리도 심장이 아프게 녹음되었습니다. 녹음을 듣고 로날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여자를 얻었습니까? 혹시 모르니 녹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걸 정말 더러운 움직임으로 조율했고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에밀리가 다치는 보험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가 당신이 더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에밀리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난 그에게 에밀리가 서명한 이혼 서류를 제시했고 그들을 쳐다보며 로널드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모주 이혼 청원서입니다. 꽤 명확하네요. 빨리 서명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소문이 나면 기다려 주세요. 이혼하면 회사에서의 내 평판이 나빠질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엘리트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항상 공개 이미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일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신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쾌활한 목소리로 판단하면 이것은 그의 미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법정에 가져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를 먼저 만나요? 에밀리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킬 리가 없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할게요. 그의 이전의 허세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이것을 목격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는데 그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그 터무니없는 자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까요. 이미 서명을 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갑자기 로널드가 그 사람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현관문에서 넘어졌을 때, 진흙과 풀이 온몸을 덮쳤을 때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폴란드 임원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한때 알고 있던 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피해 혐의로 그의 집에서 체포되었고 나중에 그는 우리 둘 모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알라몬과 자녀 양육비 사이에서 우리는 약 8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작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직장에 알려지게 된 점원은 그의 폭력적인 성향을 두려워하여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립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동정심이 없습니다. 엄마 방금 말했어요. 들었나요? 엄마라고 말했어요. 에밀리와 루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에밀리가 이사하고 취직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시련을 겪을 생각을 하니 과보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소중한 딸이고 루나는 사랑하는 손녀다. 에밀리가 웃으며 루나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 가장 큰 활력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니는 직장인이지만 취미의 연장선으로 전문 만화가의 꿈도 쫓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선택한다고 부모님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30대에도 유치한 꿈 같은데 남편 트레버는 내 꿈을 지지하고 격려하는데 그의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 집에 방문할 때마다 정말 저를 경멸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내 남편이 제인이 주변에 없을 때 나를 놀릴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까? 태클은 정말 집착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솔직히 좀 역겹습니다. 손자의 얼굴꽃 옆집의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시죠? 포기하지 않고 손자가 아픈 곳을 때리면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는 제가 잽싸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남편의 집은 특히 여자들이 지배합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기적인 형수는 지금도 그곳에서 최고 권력자 행세를 하면서 남편에게 남동생을 심부름 보내면서 아버지의 부재를 틈타 나에게 못되게 굴려고 무슨 짓이든 한다. 내 여동생 투 시댁 결혼이 다가와서 곧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날짜를 알려줬어요. 잠깐만요. 그날 미팅이 있어서 만화 잡지 편집장이랑 미팅이 있어서 인터뷰하러 갈 예정이에요. 그 다음엔 저도 가족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편집자 모로에게 전화해서 바로 일정 변경을 요청했어요. 진이 공연장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모로는 주변의 남자예요. 내 또래이고 장소 이름을 말하면 그는 매우 유연해. 대체 계획을 제안한 장소가 바로 지니 너와 내가 인터뷰하러 갈 곳이니까 인터뷰와 미팅을 20일 안에 끝내는 게 어때?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만 저의 배려가 시어머니와 형수에게 전혀 하찮고 무관한 배려였다는 것을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법률 며칠 뒤 예정대로 결혼식장에 갔다. 로비를 빌려 간단한 미팅을 한 뒤 면접을 진행했다. 행사장을 둘러보며 중간중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담당 모로와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도 약혼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로 너도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드디어 적임자를 찾았는데 오늘 인터뷰도 나한테도 꽤 많은 정보가 돼서 정말 멋지구나. 아름다운 예식을 치르길 바라. 이후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결혼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 방으로 안내를 받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형수님 그리고 시어머니와 두 분만 계셨습니다. 나 남편이 지각해서 한동안 못 오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나는 좀 불편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같더니 형수가 갑자기 나한테 말도 없이 욕을 퍼붓더라.
왜냐 진이 들어봐 난 내 형수를 역겨운 만화괴짜로 소개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 동생은 싱글이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당신이 여기 없는 척하자 알았어 엄마. 시어머니는 나를 밀어내려고 가담할 기회를 감지합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 딸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고 외부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내 무거운 가방을 발견하고 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들을 나에게 다시 밀어내려고 티어에 놓였어. 오늘 인터뷰에서 찍은 사진과 메모가 담긴 노트북을 안에 넣었는데 함부로 다루기를 원하지 않았어. 일하러 온 것 같지 않으니 좋아하는 만화를 그려보는 게 어때? 근처 카페에서 시어머니가 내 무거운 가방을 말리셨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지켜만 봤다. 시어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시어머니 정말 끔찍해. 내 노트북이 거기 있어. 아 미안하지만 이건 완벽해. 유지 관리를 위해 가져가도 되지 않니? 이제 떠날 이유가 있어서 다행이야. 고의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들은 내 실패를 이용하여 나에게 불리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편리하게 나를 밀어내기 위해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조용히 소지품을 챙겨 방을 나가며 알을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하지만 그 이상이다.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슬프다. 공공장소에 있지 않았다면 아웃사이더라고 불리기 위해 오늘 업무 일정도 조정했습니다. 눈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오해의 JY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엔 뭘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행사장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고개를 들었더니 모로우 뒤에는 어렴풋이 모로스를 닮은 얼굴을 한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나봐. 아마 그의 부모님아. 너 아직도 거기 있구나. 허진이 부모님 만나기로 했었잖아. 내가 참지 못하고 방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왜 행사장을 나갔냐? 내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끝낸 뒤에 마로와 그 부모님은 멍하니 곤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모로우가 침착하게 나한테 물었는데 그런데 제니는 만화가로 일할 때 결혼 전 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편의 성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내일 처음으로 언급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는 제니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돌아가자. 그 말과 함께 같이 가겠다며 거의 억지로 행사장으로 데려다 주던 내가 방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형수에게 부탁했다. 시어머니도 놀라고 막 도착한 것 같은 남편도 많이 놀랐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놀람은 나보다는 같이 온 모로에게 더 쏠린 것 같았다.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몰랐던 사람이지만 모로는 확실히 처제의 약혼자인 것 같습니다. 말하는 전과 똑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처제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정말 그 사람이 데이트 중인 여자와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진이 부인과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었어요. 잘 계시지 않았나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외부인으로 내쫓고 심지어 남의 물건을 떨어뜨려 깨뜨리려고 하던데요. 내가 들은 사람이랑 전혀 다른데 사고였지. 시어머니와 형수가 반항하고 멍하니 내 말은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지. 그냥 행동을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니라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폐를 끼친다. 그들은 심지어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내 작업 도구를 절대 부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가족을 기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름 끼치는 만화 괴짜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만화 세계에 살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욕이 평소보다 더 무자비해서 돌아오는 것이 완전한 실수라고 느꼈지만 모로우는 여기까지 듣고 나니 그리고 시누이의 가면을 벗은 악마를 본 것은 당신이 만화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녀를 밀어내려는 듯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서가 지니의 데뷔 시리즈에 대한 문서가 지니만큼 그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로우는 소를 마주하고 형수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일한다고만 말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만화 편집자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만화에 관련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결혼식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 뭐야 갑자기 형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이것도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골수 파혼을 막으려 애썼는데 갑자기 너무 지나갔지만 마로는 자신의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어 나를 바라보며 결혼은 내가 갈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도 그녀를 좋아했지만 내 일을 사랑하고 만화를 좋아한다.
나는 만화를 찾는 사람과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만화 선반을 봤을 때 역겨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녀가 그것이 계속해서 충동적이라고 생각했을지 걱정됩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는 웅크려 딸을 부둥켜 안고 시누이를 안고 눈물로 화장을 한 얼굴에 도덕적으로 간절히 애원 이별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제발 평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 딸을 용서해 주세요. 형수와 시어머니 둘 다 울며 사과하고 파혼을 받아들이지 않던데 순간 모로와 그의 가족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을 때 내 남편만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둘 다. 충분히 당신은 이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온화한 남편이 오늘 어머니와 여동생을 꾸짖는 것처럼 드물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행사장 취소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형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약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행사장 취소로 인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는 듣는데 관심이 없었지만 마루는 취소 수수료 수천 달러를 당신과 나눌 수 있다면 남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기꺼이 지불할 것입니다. 형수는 마로가 잔인하다고 비난했지만 모두 지금까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형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안에는 동의하지만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빚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균등하게 나누자 또한 사과드립니다. 소개가 늦었는데 지금 사모님 일을 하고 계시네요. 명함 좀 주세요. 네, 앞으로 제 아내 잘 부탁드려요. 남편이 오늘 처음으로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형수님 시어머니께서 법은 남편이 대화를 주도한 것에 대해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오늘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남편은 정말 강했고 시어머니에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놈이겠지. 넌 내가 없을 때마다 진이를 괴롭혔어. 넌 영원히 나를 얕잡아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모욕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 일이 해결되면 아내에게 진이 그리고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엄마 제 남편은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는 저와 함께 그것을 견뎌왔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당신은 그 집의 유일한 남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인연을 끊는다는 말을 들으면 되게 당황하곤 했습니다. 결국 남의 취미를 비웃는다는 생각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의 남편은 당연히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고 반대자였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여러 가지 폐를 끼치고 뒤에서는 당신 같은 엄마네 아내 지금 만화 괴짜들이 역겹다는 말을 하는 건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살았을 것 같아요. 난 당신들한테 질렸어요. 그냥 당신과 가족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역겨워요. 결혼한 이후로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해왔고 틀림없이 시어머니 배고프고 동요하고 형수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자기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거부당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마지막 스티치의 간절한 노력에 왜 돌아왔니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나는 인류 출판사의 라이징 스타와 결혼할 줄 알았어. 글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나도 그러지 못할 때 너는 그냥 사라져야 해.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 당신만큼 사소한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족이 될 사람에 대해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당신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해 너 같은 나쁜 놈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마지막 말로 내 멱살을 잡고 있던 형수를 밀어내더니 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 형수를 남편에게 맡기고 골수 작별 인사를 한 뒤 남편이 형수에게 반만 달라고 한 결혼식 취소 수수료 문제로 결혼식장을 나섰습니다. 값비싼 유명 브랜드 가방과 코트를 팔아서 차이를 메웠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실제로 형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나는 정말로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우리에게는 다른 친척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사촌을 통해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를 우울하게 할 뿐입니다. 형수와 단 둘이 남자마자 계속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형수는 헐떡이며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들도 소원해진 시어머니는 가족을 모두 잃고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게다가 사기를 당해 저축한 돈도 몽땅 날리고 늘 엉뚱한 성격의 형수를 만나며 생계를 꾸려가며 생활하고 있으며 혼자도 살 수 없게 됐다. 매달 할부도 안 하고 꾸준한 상환에 쫓기고 있다고 들었는데 남편과 저랑 아무 상관도 없고 지금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만화로 상도 받고 데뷔도 결정됐어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응원입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좀 더 자유롭고 즐겁게 일하는 만화가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